홈스터디 지난 시간에 우리 6페이지까지 숙제였었으니까 그 후에 나오는 문제들 몇 개만 뽑아서 같이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좀 어려울 수 있는 거 몇 개만 뽑아서 풀어줄게요. 자, 33번 한번 볼까요? 또 잘 필기 한번 해봅시다. 자, 부등식 절대값 EX-A가 5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절대값이 나왔을 때가 뒤에 숫자가 있으면 우리가 무조건 이제 절대값을 풀 수 있거든요. 굳이 범위 설정하지 말고요. 그냥 이렇게 있으면 두 가지로 이제 따로따로 이제 구분합시다. 당연한 얘기지만 5보다 절대값 안에 그냥 5보다 크면은 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해석은 EX-A가 5보다 크면 된다. 이렇게 해석 하나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반대로 여기 얘가 절대값이니까 이제 여기가 음수가 돼도 양수가 되니까 반대로 그럼 얘가 마이너스 5보다 더 작으면 절대값이 5보다 커질 거예요. 맞나요? 두 번째 해석은 EX-A가 마이너스 5보다 작다. 이렇게만 쓰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정리 일단 해주시고. 그래서 여기 위에 거 풀면은 이제 X가 2분의 A 플러스 5보다 크다 이렇게 하나 나오고, 여기는 X가 2분의 이제 A 넘어가면은 A 마이너스 5잖아. 이렇게 두 개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 이게 X가 Y보다 작거나 B보다 크다라고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요게 이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B가 되는 겁니다. 정리해놓을까요? 여기까지.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2니까 그럼 A는 자연스럽게 얼마가? 1이 되는 거고요. A가 1이면은 B는 자연스럽게 3이 되게 돼요. 괜찮아요? A는 1, B는 3. 더는 4. 괜찮아요? 또 이게 어려운 게 뭐 4번은 x가 한 개뿐이다라고 한 건 딱 이제 겹쳐지는 거니까, 뭐 예를 들면 해가 뭐 k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면 나머지는 k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그건 너무 어렵지 않고, 35번은 미지수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35번도 한번 볼까요? 부등식 ax 플러스 1, x 플러스 3 요거 3개짜리 나오면 선생님이 끊으라고 했죠? 이제 이렇게 동그라미 쳐가지고 두 개로 따로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 플러스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체크해주시고, 근데 이게 x의 개수 a가 또 붙어있어가지고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정리해보면은 a 요거 왼쪽부터 첫 번째 1번하고 2번 이렇게 써놓고요. 1번은요 ax 빼기 x니까 a 마이너스 1x 이렇게 쓰고, 여기는 2 이렇게 이제 쓰시면 돼요. 자, 아직은 사실 이게 a가 얼마인지 우리가 지금 알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누지는 않을 거고요. 일단 이렇게만 먼저 써준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거 넘기면 되거든요. 이거 넘기면은 이번에는 얘가 넘어가고 얘가 넘으면 되니까 그럼 3-b 그리고 여기는 이제 x 이렇게 되겠죠. 여기 이제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a의 값은 아직은 모르긴 하지만 문제에서 이거의 해가 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a-1이 음수면 이게 부동화 바뀌어서 x가 이거보다 크고 x도 이거보다 크니까 사이의 범위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얘가 양수인 건 알고 낼 수 있고요. 체크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걸 풀면은 x는 a-1분의 2보다 작고 여기는 x가 3-2보다 작으니까 둘이 이제 합치면은 정리했을 때 x는 a-1분의 2보다 작고 3-2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해줍니다. 이게 문제에서 원하는 1초과 2미만이 되는 거죠. 조금 생각을 해야겠죠. 아무래도 그냥 단순하게 그냥 푸는 거 말고
정리해볼까요? 그래서 B는 2 나오고요. 그 다음에 A는 여기는 2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2 되니까 괜찮아요? 2, 2 쓰시면 돼요. 뭐 오른쪽에 있는 해를 같지 않도록 이런 거는 이제 해를 갖지 않으려면 이제 겹치는 부분이 없어야 되고 해를 가지려면 겹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 해석은 기억하죠. 그러면 어 38번이 문제가 조금 달라져서 좀 그 수정을 좀 해줘야 되는데 38번에 어디가 좀 수정을 해야 되냐면요. 그 볼펜 검은색 볼펜이 이런 거 좀 꺼내놓고 38번 문제가 좀 잘못됐거든요. 중간에 문제 이상한 것도 이렇게 있어서 38번에 거기 가운데 그 6-2a가 아니라 가운데가 그 a가 아니라 x로 바꿔주세요. 6-2x거든요. 바꿔줄까요? 6-2a가 아니라 6-2x입니다. x가 그 가운데 없죠?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보고 x를 잘 바꿔주시고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3x 플러스 2a 그리고 6-2x 오른쪽은 -2a 플러스 26 이렇게 한번 또 1번이랑 2번 한번 따로따로 풀어볼까요? 이렇게 자 1번은요 또 넘어가면은 5x 6-2a 따라서 x는 5분의 6-2a 그 다음에 2번은 x가 여기 하나밖에 없네. 그러면은 2x는 넘어가고 그리고 여기 넘어오면은 2a-20 그래서 2로 나누면은 a-10 x 이렇게 되겠다. 정리했어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해를 가지려면 이렇게 수익선 그려놓고 이제 x가 a-10 이상인데 여기가 a-10이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그 다음 x는 5분의 6-2a니까 여기 5분의 6-2a 여기 와요. 여기 이하 이렇게 가야 돼. 이래야지 해가 존재. 그럼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여기 있는 5분의 6-2a가 a-10보다 크거나 같은 겁니다. 여기까지 오늘 수직선도 잘 그려놓고 여기서 근데 한쪽에 갔다가 안 들어가 있군요. 갔다가 하나 여기 없네. 지워줄까요? 지워. 그래서 여기는 그러면은 여기가 뚫려 있으니까 여기 같으면 안 됩니다. 같으면 해가 없어. 무조건 약화하죠. 이렇게 정리해 놓고 양변에 5 빼서 5a-50이 6-2a보다 그 다음은 7a 56 그래서 a는 8보다 작다 이렇게 쓰면 되네요. 네, 답은 7개 있습니다. 이건 조금 복잡해서 안 볼까요? 미지수 처음에 미지수가 잘못되어 있었긴 했지만 바꿔놔도 확실히 좀 어렵긴 하네요. 자, 뒤에서 넘어올까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공통수학 1에서 이 뒷부분 부등식 할 때 메인은 2차 부등식이긴 한데 1차 부등식도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1차 부등식 연습도 이제 잘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39번 요게 이제 사실 부등식이 제일 어렵거든요.
자, 연립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3개일 때, 거 밑줄 칠까요? 정수 x가 3개.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해요. 일단은 이제 풀어보면은 이제 위에 거 식은 이제 2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나왔다. 따라서 x는 이제 마일 이상 이렇게 쓸 수 있고, 밑에 것도 x가 뭐보다 a 마이너스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쓸 수는 있거든요. 금방 넘기면 이항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수직선을 그려놓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자 마이너스 1 이상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 채워놓고 점 찍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뭐가 있냐면은 이제 a-5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a-5 이렇게 찍어주고 동그라미 뚫어놓은 다음에 이쪽으로 가세요.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공통인 범위가 나오는데, 문제에서 아까 내가 밑줄 치라고 한 게 뭐였어? 요 안에 정수가 몇 개? 만족시키는 정수가 3개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럼 이게 정수가 3개면 그 3개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맞나요? 지금 처음에 정수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정수는 마이너스 1과 0과 1까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체크해 놓을래요? 다른 색깔로 해도 괜찮고, 여기 동그라미 달성해서 그 3개는 반드시 마일과 0과 1이다. 그럼 여기서 근데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했죠, 선생님이. 뭐? 이 뒤에가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2를 여기다 꼭 써줄 수 있어요. 이거 안 쓰면은 안 돼요. 왜냐면은 a-5가 저 2를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5개가, 4개가 되거든요. 반드시 우리 a-5는 1과 2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여기에서 같다가 어디 붙어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 같다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얘랑 얘랑 같으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이 같으면 어떻게 될까? 그럼 얘가 a-가 여기 이렇게 와서 갈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는 1은 포함하지 않아 버려. 그럼 얘가 2개밖에 없는 거. 여긴 갔다가 들어가면 안 돼요. 반대로 a-가 여기로 왔다고 쳐봐요. 그럼 이제 이제 2 미만이니까 그러면 2는 안 들어가는 거니까 해는 여기에 3개 돼. 여기 갔다가 들어가요. 괜찮아요? 정리해주고. 그래서 a는 6초가 7이에요. 이게 갔다가 어디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니까 답이 4번인지 5번인지 헷갈리시면 안 돼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잘 체크해주고. 42번도 잘 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3번은 이제 좀 특이한 문제가 나와서 잠깐 보려고 하는데, 자, 길이가 24인 끈의 양 끝을 각각 x만큼 잘라 생기는 세 조각의 끈을 세 변으로 하는 삼각형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때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x값 범위를 구하여라 이제 이렇게 물어봤죠. 되게 특이하지. 일단 길이가 24인 끈을 양 끝을 x만큼 잘랐으니까 그럼 세 개의 길이는 x랑 24 마이너스 x 이렇게 총 세 가지의 끈이 생기는 겁니다. 이걸 써놓을까요? x 24 마이너스 x. 그때 이제 삼각형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사실 이거는 무슨 삼각형이냐면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그렇죠? 이등변 삼각형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 필기만 할 때 삼각형의 결정 조건 써놓을까요? 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요, 짧은 두 변 길이 합이 반드시 이제 긴 변 길이보다 커야 됩니다. 이게 이제 무조건 성립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실 뭐 금방 사실 풀 수 있긴 한데, 조금 더 원리를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
긴 변이 24-x일 때를 생각해보죠. 이게 긴 변입니다. 그럼 얘가 제일 긴 변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저랑 x 똑같으니까 일단 얘가 제일 긴 변이라고 하는 건 24-x가 일단 x보다 클 때를 말하는 거겠죠. 괜찮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x는 뭐보다 작아야 되냐면은 12보다 작다. 먼저 체크하는 거. 그리고 우리는 방금 결정 조건 때문에 짧은 거 두 개의 합이 누구보다 24-x보다 커야 됩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3x가 24보다 크니까 x는 8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겠지. 괜찮나요? 일단 그럼 제일 긴 변이 24-x면 우리가 x는 8과 12 사이다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이제 케이스를 하나만 이제 한 거니까 다른 것도 좀 체크하셔야 되거든요. 잠깐만 잘못 썼다. 한 변이 24-2x죠? 2x라고 여기 다시 적으면 x가 8보다 작다. 여기는 x는 6보다 크다 나오고 x는 6과 8 사이 이렇게 쓰시고요. 긴 변이 24-2x일 때는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긴 변이 우리가 x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24-2x가 x보다 작을 텐데 사실 이게 뭐 같아도 사실 상관없거든요. 같으면은 이제 정사각형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x는 8 이상 나오고 그러면은 우리는 가장 긴 변이 요거면은 그러면 뭐 제일 긴 변은 x인데 그럼 x가 나머지 두 변 x랑 24-2x 더한 게 그냥 x보다 크면 되거든요. 그래서 x는 12보다 작다. 이렇게 풀면은 x는 8 이상, 12 미만이다. 둘 다 이제 케이스 분류하면은 정답이 6부터 12까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좀 정석적으로 풀어서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보셔도 돼요. 훨씬 더 쉽게 푸는 거에 대해서 잠깐 이제 소개를 하면은 여러분 여기 이걸 밑변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이렇게.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0보다 작으면 안 되거든요. 그죠? 일단 얘는 0보다 커야 돼요. 따라서 이제 x는 일단 12보다 작아야 되는 것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게 여기 보세요. 여기 xx인데 여기 이 x랑 x가 일단은 만나야 되거든요. 그죠? 그럼 이제 만나려면은 최소한 얘네 둘이 더한 게 여기 길이랑은 똑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 더한 게 얘랑 똑같으려면 이제 x가 6일 때 얘가 똑같아지거든요. 그러니까 x가 만약에 6이면 딱 얘가 이만큼이 되는 건데
그리고 이게 알고 x가 6보다 커야지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사실 구할 수 있는데 너무 좀 복잡하게 푼 감이 있어서 정석적으로 풀면 이렇게 되지만 삼각형을 그래서 풀면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렇게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1번 답 체크하시면 되고요. 남은 거는 뭐 해를 갖는다 안 갖는다 뭐 그런 식으로 잘 풀면 될 것 같고, 47번 저 활용 문제 하나만 볼까요? 자, 어떤 수학 문제집을 하루에 13문제씩 풀면 25일 만에 다 풀고, 자, 이것도 좀 활용 문제 중에 조금 특이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이제 중학교 때 많이 했던 문제인데 한번 잘 보세요. 자, 하루에 13문제씩 풀면 25일 만에 다 푼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정확하게는 우리가 몇 문제인지는 알 수 없거든요. 여기 이제 문제수를 x라고 놓는 거예요. 문제수 x. 그러면 이 x의 범위를 좀 체크해 볼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13문제씩 풀었는데 총 25일 만에 다 풀었대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정확하게 딱 25일 만에 다 푼 건 다 25일 만에 풀긴 했지만 마지막 날까지 13문제를 풀진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한 문제 풀 수도 있고, 결국 이게 마지막 날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날. 마지막 날에는 한 문제 풀었을 수도 있고 13문제 풀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적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25일 중 마지막 25번째 날은 최소 한 문제, 최소 5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결국 이 식을 이렇게 써야 돼요. 이제 24일간은 13문제씩을 반드시 풀었고, 마지막 날은 한 문제 풀었을 수도 있고, 마지막 날은 13문제 다 풀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식을 쓰시면 되겠죠. 괜찮나요? 계산하시면은 313, 그 다음에 25, 325 이렇게 써놓을까요? 첫 번째는 이렇게 이제 범위를 풀고, 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23문제씩 풀면 14일 만에 다 푼대요. 마찬가지로 23문제씩 푸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은 한 문제 풀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3문제 풀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문제의 범위를 구해보면은 23문제씩 13일 동안은 계속 20개 풀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은 하나 풀었을 수도 있고, 몇 개? 23개 풀었을 수도 있다는 거 써놓을까요? 계산하면은 이렇게 나오고, 어쨌든 뭐 두 개 다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통 범위를 구하시면 되는데, 그럼 공통 범위는 이제 x는 313 페이지 이상부터 322 페이지까지 있나 보죠. 아니, 페이지가 아니라 문제수가 되겠죠. 근데 이걸 며칠, 하루에 몇 문제씩 푼대? 18문제씩 푼다고 했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313하고 321을 18로 나눠보시면은 이제 몫이 나올 건데, 그 몫을 잘 체크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313은 18 곱하기 17 플러스 7 쓰고요. 얘는 18
18 곱하기 17 플러스 16 쓰면 그러니까 18문제씩 17일 동안 풀고 이제 7개랑 16개 남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며칠? 18일 걸린다고 치면 이것도 이제 중학교 때 우리가 이제 많이 연습했던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특이해서 한번 같이 풀어봤고요. 나머지는 좀 봤던 문제들이라서 천천히 또 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컴퓨터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가 개념 원리 진행나가십시오.